이번 입근질 뒤통수 강타 반전 영화 탑10 리스트는 상당한 양의 스포일러를 담고 있으니 반드시 영화를 본 후 방송을 들어주셔야 합니다. 영화 범죄의 재구성을 안 보신 분은 지금 팟캐스트를 끄고 영화를 본 후 다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강타 반전 영화 탑10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로의 라스트 트레인 투 런던 들으셨고요. 저번에 얘기했을 때 그 2017년도 오리엔탈 익스프레스 마지막 곡은 미셸 파이퍼가 불렀더라고. 직접이요? 어서 많이 듣던 목소리다 했더니 미셸 파이퍼가 발라드 패트릭 도일이 만든 곡을 했더라고요. 멤버를 소개합니다. 오샥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샥입니다. 최과장 소개합니다. 네, 최과장입니다. 진욱이 소개합니다. 진욱입니다. 네, 김 PD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PD입니다. 입금질 뒤통수 강타 반전 영화를 탑10하고 있고요. 금질 아니고요. 입금질 근질이고요. 네. 간타. 지금 강타 형 관전 영화라고 그랬어요. 반전 영화. 날이 갈수록 저렇게 발음이 새나 모르겠어. 나리. 내일 저 삼거리 여관 앞에서 뜹니다. 하실 거면 오시고 안 하실 거라도 오세요. 자, 습습 후후. 오케이. 입근질 뒤통수 강타 반전 영화 탑10 9위를 알아볼 시간입니다. 9위는요? 근데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한국은행 털다가 짭센테 걸리면 몇 년이나 살라나? 야야야야야 침 뱉어. 입도 해고. 야 지금 뭔 소리야 그냥 재수없게 그냥 그러니까 그냥 다시 재구성하라고 그냥 연습 열심히 해서 그냥 그이는 범죄 재구성. 이거 되게 좋더라고. 뭔가 이게 안 이루어졌으면 좋은 그런 것들을 들으면 바로 침 뱉고 막 입 헹구고 막 그러면 될 것 같아. 귀를 씻어야 되지 않아요 원래? 그런 건가? 하여튼 원래 귀를 씻어야죠. 오샥이 나 욕하면 바로 침 뱉을 거야. 그 삼겹살 구워먹어서 하는 대사죠? 네, 맞습니다. 소주 마시면서. 네, 범죄의 재구성 네. 2004년작이에요. 어유 벌써 벌써? 십몇 년이야. 예, 한 13년 정도 됐네요. 네. 아 최동훈 감독의 데뷔작이죠. 그렇죠. 장편 데뷔작. 네. 예. 타짜, 도둑들, 전우치, 암살 이런 영화들 만든. 재밌어.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벌써 이제 상업 영화를 잘 만들 수 있는 감독으로 이 작품으로서 딱 그렇죠. 뭔가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 이런 영화를 하이스트 영화라고 하죠. 케이퍼 무비라고도 하고 네. 도둑질을 하고 이러는 거. 네. 그런 거에 아주 우리나라의 아주 독보적인 네. 스타일을 개척한. 그렇죠. 네. 아유, 타짜 나왔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난 타짜보다 이 영화가 더 좋던데? 진짜 좋죠. 그래요? 지금 봐도요? 지금 봐도. 아 그래요? 왜냐하면 말이 너무 맛있어. 이 대사들이 장난이 아닌 말들이 너무 많아요. 재밌어요. 하여튼 네. 주인공은 박신양이 박신양. 맡았습니다. 박신양이 최창혁, 최창호 형제 역을 그렇죠. 했고요. 네, 네. 염정아가 여자 주인공으로 나와요. 예, 구로동 샤론스톤. 예, 서인경 역으로 나왔습니다. 어울리는 별명이야. 구로동 샤론스톤. 네. 네, 그리고 백윤식 씨가 김 선생이라고. 여기서 이제 타짜의 그 뭔가요? 그렇죠. 네. 백윤식 선생님이 이 범죄의 재구성으로 예? 뭐랄까요? 제2의 전성기. 그쵸, 사실 이제 원래 TV 스타였잖아요. TV 네. 주인공 많이 하시고. 네네. 아까 우리 김 PD랑 와가지고 우리 그 옛날 재상공하고 거기에서 네. 김대중 역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완전 얼굴 빤빤해갖고 젊은 완전히 시절에. 젊은. 예. 근데 범죄의 재구성 이후로 이제 영화에서 그렇죠. 무비 스타로 다시 그것도 젊은 나이도 아닌데 그렇죠. 다시 또 그 전에 하나가 있긴 있었어요. 그렇죠. 그 전에 지구를 지켜라. 아 그거는 2003년. 예. 근데 이제 그 지구를 지켜라에서만 해도 거기서는 좀 뭔가 자기 망가졌죠. 캐릭터가 예, 자기 캐릭터가 확 나온다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었는데 범죄 재구성에서 딱 그 최동현 감독이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때 그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싸움의 기술, 타짜 그렇죠. 뭐 이렇게 가면서 전성기를 쫙 구사하기 시작했죠. 너 기적이 최고 빗똥 싼다. 최근에 뭐죠? 반드시 잡는단가? 예. 거기서도 재밌는 캐릭터로 나오시더라고. 네.
아 그리고 이문식이라는 배우 있죠? 아. 예, 이문식 씨 여기서 얼매라는 역으로 나오고요. 네. 이 사기꾼 얼매. 예, 이 사기꾼 일당 중에 한 명이죠. 그리고 박원상 네, 박원상. 박원상 알죠? 네. 아 그럼요. 예, 박원상 씨가 제비 역으로 나왔습니다. 잘 어울려요. 예, 이 얼매랑 제비가 네. 내가 봤을 때는 김 선생도 그렇고 여기 나오는 그 조연들이 네, 오히려 박신양이 열연을 했지만 네. 이 조연들이 완전히 빛을 발했죠. 그렇죠. 네. 예, 그건 뭐 감독과 이 대본 한 명 더 있어요. 휘발유, 아, 휘발유 김상호. 김상호. 그렇죠. 이게 조연들. 예. 아, 이 맛이 아주 그리고 이제 경찰 역으로 음. 이제 주요한 인물은 3명 정도 나오는데요. 네. 천호진 씨가 아 차 반장의 역으로 네, 나오고요. 반장으로 나오죠. 네. 그리고 이 배우가 여기 나왔더라고요. 저 몰랐어요 볼 때는. 그러니까 저도 저 몰랐어. 그때 당시엔 몰랐죠. 예. 몰랐어요 진짜. 네. 김윤석. 야. 김윤석이 이 형사 역으로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근데 대사도 많았어요. 꽤 많았는데 이때는 우리가 존재감이 전혀 없었어요. 존재감 전혀 없이 다른 봤죠. 배우들이 천호진만 알았죠. 뭐 좋은 대사 있던데. 대가리 빵꾸란다. 대가리 빵꾸라.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김윤석이 저 있었구나. 보이죠. 연기도 잘하고 너무 자연스러워서 우리가 그렇죠. 그냥 존재감 없이 생각한 거야. 중간에 그 바지 내려가는 씬도 아주 자연스럽고. 예. 그리고 조이봉 씨. 이 사람도 대표적인 씬 스틸러 중에 한 명이죠. 그렇죠. 예, 박형사. 여기서는 약간 비리 경찰로 나오죠. 네. 네, 그리고 우정 출연을 이마룡 씨가 했고요. 아, 유선 씨가 예, 네. 우정 출연했습니다. 아 이마룡. 예, 이마룡도 여기서 아주 뭐 길게 안 나오고 짧게 나오는데 그렇죠. 인상적으로 나와요. 짧게 달치고 빠지는. 떴다방. 떴다방. 예. 떴다방은. 아 유선 씨가 너무 아쉬웠어요. 네? 너무 짧게 나왔고. 아, 더 보고 싶었어. 근데 그럼요. 유선이 훨씬 다른 영화에서 보시고요. 예쁜데. 예쁘지. 젊었으니까. 젊어서 조금 약간 통통해갖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제비한테 사기당해서 네. 아 여자분. 나중에 젓가락으로 음. 목 딱 찌르는 그렇죠. 조경란 역으로 나왔던 그 왜 윤다경인가요? 그 배우도 나오죠. 그건 나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래요. 예. 나중에 젓가락으로 목을 찌르죠. 예. 찌르는. 그 찔린 대로 그대로 죽어 있잖아요. 그렇죠. 형 뭐 공감이 되셨어요? 그치. 그런 거지. 아, 나는 여기서 그 제비가 워낙 공감대띠? 공감되는 게 아니고 되게 리얼하더라고요. 나 폭력적이면 안 돼. 네. 박원상 씨는 저 부러진 화살에 나오는. 네네. 거기서 변호사로 나오죠. 네. 뭐 이 영화 저 영화 드라마에도 많이 그쵸, 나오고. 많이 나오죠. 최근에 저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아르곤 마르곤. 있었잖아요. 거기서 그 김주혁 고 김주혁 씨랑 같이 일하는 선배 PD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역, 악역 이런 거를 주인공 역 뭐 이렇게 다 잘하는. 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죠. 네. 2004년 청룡영화제에서 각본상, 신인감독상, 여우조연상 받았습니다. 네, 여우조연상은 뭐 당연히 염정아 씨가 받았고요. 대종상에서는 신인감독상, 시나리오상 이렇게 받았네요. 각본 잘 썼죠. 네, 잘 썼어요. 네. 훌륭한. 그렇죠. 우리 그 이 영화 나왔을 때 난 극장에서 봤는데 네. 그렇죠. 우리 같이 보지 않았어요? 2004년? 몰라? 아무튼 이 깜짝 놀랐죠. 이런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스타일의 영화가 그때 처음으로 나왔던 거죠. 완전 그냥 헐리우드 스타일 아주 상업 영화 예. 이런 그냥 하이스트 영화인데 우와 제법 괜찮은데 딱 이렇게 된 건데 그래서 감독이도 그냥 빨리 찾아봤는데 못 보던 감독이었던 거죠. 저 형님이랑 좀 닮았어. 최동훈 감독이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김종진 씨. 형님 그러네요. 다치던 김종진 형님을 좀 닮았어. 이 최동훈 감독이. 예, 아무튼 우리 입싹둑 뭐냐 입근질. 입근질 너 틀리기만 해. 한 번만 틀려 너. 입근질 뒤통수 뒤통수 강타 우리 반전 영화 9위는 한국 영화 범죄의 재구성입니다. 이 영화 뭐 범죄 코믹은 아니고 범죄 스릴러 하이스트 뭐 근데 굉장히 웃길 땐 또 되게 웃기죠. 그렇죠. 예. 그 대사 하나하나가 되게 좀 그 전에 약간 문어체 문장 대본에서 탈피해서 굉장히 좀 리얼하게 와닿은.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발전해서 그 다음에 명작인 타짜가 나오게 됐죠. 타짜는 뭐 워낙 원작이 훌륭했으니까. 그래서 최동원 감독님을 굉장히 기대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왔던 도둑들은 약간 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좀 실망이더라고. 재미가 없어. 왜 그럴까? 재밌게 본 비슷한 사람도 결인데. 많아. 재밌게 본 사람도 많아.
그렇죠. 재밌게 봤다. 재밌게 본 사람 많겠지 당연히. 그러니까 1000만 명이 가서 봤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그 다음에 나온 암살은 어땠어요? 암살은 이제 그 단순한 이런 케이퍼 영화에서 좀 뭐랄까 이제 역사 의식을 가미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보면 별동대를 만들어서 뭔가를 하는 거잖아요.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결은 비슷할 수 있는데 시대극이 됐잖아요. 암살은. 네. 어땠나요? 볼만했는데. 재밌었죠. 예. 재밌었나요? 네, 대체적으로 뭐 최동훈 감독 영화는 사람들이 좋아하죠. 예, 믿고 보는 감독의 리스트에 반열에 올라 있죠.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범죄의 재구성이랑 예. 타짜. 근데 그 범죄 재구성하고 전 전우치도 되게 좋았어요. 전우치도 개인적으로 괜찮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어요. 나는 전우치 2도 나오리라고 봤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투 얘기가 너 어디서 본 것 같지? 아니 근데 그 타짜랑 이 범죄 재구성이 너무 완전히 진짜 우와 무슨 진짜 혜성같이 등장한 막 뭐야 이 감독님 누구야 이렇게 됐는데 그 기대가 점점 너무 크니까 도둑들이나 뭐 최근작들은 오히려 되게 컸던 기대는 조금씩은 못 미쳤던 것 같아요. 재미는 있고 볼만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암살도? 근데 도둑들 같은 영화가 맨 처음에 딱 등장했었으면 깜짝 놀랐죠. 난리 났었을 거야. 그렇죠. 거기 스타일. 그게 이제 결국에 이제 사람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거지. 저는 도리어 범죄 재구성 이번에 다시 보면서 옛날만큼 재밌지 않는데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일단은 이게 벌써 10몇 년이 지난 영화라서 이 뭐 개그 4년 됐나요? 개그 코드나 뭐 대사도 저는 좀 촌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로케이션의 이슈인데 굳이 저런 데서 찍었어야 되나 저 장면을? 라는 생각이 드는 로케이션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불과 뭐 오래된 그러니까 차종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 사이에. 그래서 차들이 굉장히 지금 보면 낡은 차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도리어 그냥 시대를 감안해서라도 이렇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로케이션 장소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데서 이렇게 찍은 게 많더라고요. 책방 같은 거요? 아니요, 책방 말고 이렇게 뭐 도로라든지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너무 움직이는 동선에서 나오는 평범한 곳이지. 예. 그러니까 요즘 찍는 영화들은 이 영화에 비해서 때깔은 훨씬 좋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로케이션의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일 첫 장면이 이제 그 카퍼스 타는 거죠. 예. 체이스 차량 추격진. 네. 근데 그 지금 보면은 좀 약간 그렇죠. 좀 뭐죠? 약간 시대에 좀 약간 뒤떨어지는 모습. 좀 느슨해요. 예, 느슨하죠. 그 우리는 하도 그런 거를 많이 봐왔으니까 뭐 예. 외국 영화도 그런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뜩이는 데가 굉장히 많고 나도 이번에 다시 봤는데 물론 처음에 봤을 때처럼 우와 뭐 이건 아니지만 이 감독이 데뷔작으로 이걸 내놨을 때 그때의 어떤 되게 신선했던 느낌이 아직은 있더라고요. 뭔가 재기발랄한 느낌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적당히 뭐 심각할 땐 심각하고 네. 재밌을 땐 재밌고 웃길 땐 웃기고 네. 결말도 뭐 깔끔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반전은 네. 스포일 이 영화의 반전은 이제 뭐 근데 다 알죠. 근데 이 영화 그 페이스 오프 상황 약간 그런 거 처음에 이렇게 볼 때 다 알지 않나요? 제가 박신양이라는 거 알잖아. 그게 1인 2역을 한다라는 걸. 조금 아니죠. 처음 봤을 땐 몰랐죠. 몰랐어? 네. 박신양인지 몰랐어? 맨 처음 봤을 땐 몰랐죠. 예. 그러니까 박신양이라는 아니 배우는 박신양이랑 알겠지만 배우는 알죠. 캐릭터는 다르다고 보지. 근데 그 캐릭터 형이라고 뭐 생각을 했지. 예, 저 두 사람이 뭐 동일 인물이거나. 그렇죠. 당시를 떠올려도 예, 그랬던 것 그건 같긴 해요. 몰랐던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봤거든요. 이 영화. 옛날에 안 보고? 저는 2000년부터 한 2006년 정도까지 명화를 한 편도 못 봤어요. 바빠가지고. 바쁜 것도 있지만 하여튼 그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못 봤어요. 그러니까 여자 그때 사귀는 나온 영화라 여자 만난다는 거. 여자도 만나고 막 그래서요. 근데 지금 보니까 타짜 이런 연관성을 나는 안 맺고 예.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느끼지만 훨씬 더 뭐라자면 재미있는 구석이 많더라고. 아 그래요? 타짜보다도? 특히 말이 아 말이요. 이 대사들이 이런 말들이 여기서 나온 거구나라고 했던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야, 나 수술 당했다. 뭐 이런 말. 우리 지금도 그런 말 하잖아. 야, 나 수술 당했다. 사기당했다는 거죠. 네. 중상이다.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또 이번에 영화를 다시 보면서 그러니까 그때 영화를 실제로 봤을 때 처음 봤을 때 그 느낌이 다시 살아났던 게 뭐였냐면 아쉬운 부분부터 얘기할게요. 음향 기술이 확실히 이 영화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지금 이제 갑자기 떠오른 기억인데
극장에서 볼 때도 대사가 잘 안 들렸어요. 음. 근데 저 배우들이 뭐 다 발음들이 좋은 배우들인데 그게 잘 안 들려서 막 잘 안 들린 건 그냥 대충 제가 이해하고 넘어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향 기술이 조금 이때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소리에 민감한 편인데 네. 음향이나 뭐 이런 게 뭐 다른 우리나라 영화 이때 수준에서 뭐 빠졌다거나 이게 데뷔작이라 그래서 뭐 돈이 안 들어갔거나 이런 거 같지는 않았는데 제 느낌을 음악도 말씀드린 거예요. 마찬가지고 예. 그 당시에 음악은 뭐 나쁘지 않았는데 대사가 일단 잘 안 들렸어요. 대사가 그때 안 극장에서도 극장에서 예, 극장에서 그 기억이 확 나더라고요. 나도 극장에서 봤는데 그때 아니 혹시 저기 그 주인공인 박신양이 좀 우물우물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 느낌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 이 영화를 보면서 그것 때문에 좀 답답했던 기억이 났어요. 뭐 네. 예. 아무튼 이 개성 있는 배우들을 개성 있는 캐릭터로 소화시키고 주인공이 페이스오프 상황이 돼서 1인 2역을 했던 그러면서 재미도 있고 반전도 있고 반전은 물론 아까 얘기한 그 상황이죠. 형이 동생이고 1인 2역이 됐다라는 거. 그게 반전이 뭐 결말 부분에 까지는 건 아니죠. 중간 한 3분의 2쯤 가면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다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는 뭐 사기를 치는 거죠. 그렇죠. 사기꾼 얘기죠, 도둑질과 사기. 그렇죠. 예, 그 사기인데 뭐 옛날 70년대 스팅이나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 뭐 이런 거 그런 영화들 굉장히 히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션스 11 뭐 이런 게 나왔었죠. 그렇죠. 오션스 12, 오션 13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죠. 그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아류라는 꼬리표가 달려다니긴 합니다. 그렇죠? 그게 근데 도둑들에서 좀 오히려 판은 더 크게 벌리고 배우들도 많이 쓰고 또 확장을 했는데 그게 더 이제 그런 비판을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범죄의 재구성은 굉장히 신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뭐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예, 범죄의 재구성은 어떻게 재구성한 건가요? 범죄를? 네. 이거 내용이 좀 복잡해서 설명하기 어려운데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뭐 박신양이 출감을 하죠. 예. 출감하면서 뭘 하냐면 형이 설명해 주세요. 내가 설명해? 제가 처음 봤다니까 지금 저거 되게 좀 생생하게 나와서 네. 출감을 해서 나는 50억짜리 사기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쭉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멤버를 쪽지 모으죠. 하나, 쪽지를 하나 딱 들고 그 중에 이제 김 선생이라는 사람이 일종의 이 사기 업계의 그 큰 손이죠, 별이야. 큰 손. 예. 이 사람은 흔히 말해서 이렇게 양성화돼서 어떤 은행 같은 데 가서 막 강의도 하고 막 그래요. 사기 이 강의를. 사람은 대사 있는데 야 내가 청진기 되면 딱 진단 나온다 막 이러잖아. 이런 말들이에요. 내가 되게 재밌게 이런 하이스트 영화 보면 꼭 이런 존재가 한 명씩 있어. 보스 딱 그 작전 계획을 모두 짜는 어깨 사람. 보수. 그렇죠. 그래서 사기꾼들한테도 같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거의 100% 이건 성공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설계자. 예. 그래서 이제 박신양이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이런 걸 이렇게 쪽지를 하나 딱 내보이니까 그래 하자 그래가지고 배우를 모으는 거야. 배우라고 그러더라고 이렇게 사기 같이 영화 지금 배우라고 하죠. 영화 배우. 5명을 모으는데 이제 주로 김 선생과 같이 일을 해봤던 5명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을 털러 가요. 그렇죠. 그 중간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네. 한국을 50억을 50억을 뭐냐면 한국을 어떻게 터냐면 이거죠. 지급 준비율 막 되게 경제 용어도 많이 나와 여기 막 엄청난 용어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뭐 하여튼 당좌 수표를 뭐냐면 예. 은행마다 지급 준비율이 있어서 항상 현금을 보유해야 어느 되는 정도는 게 보유해야 있어야 되죠. 되잖아요. 근데 네. 그 현금이 갑자기 떨어질 때가 있는 거야. 네. 그러면 갑자기 떨어지는데 현금이 없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한국은행에 당좌 수표를 예치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당좌 수표를 내밀면 바로 돈을 주는 거야. 한국은행에서 발권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50억을 찾으러 가는 걸로 가는 거죠. 근데 중간에 당좌 수표를 위조를 해서 가는데 어떻게 위조를 하냐면 일부러 가서 강도국을 버리고 예. 그걸 조사하러 나가는 금융감독위원회 이렇게 완장 차고 들어가가지고 그 수표를 딱 위조해서 그 위조자가 휘발유죠. 기발유가. 네. 엄청난 근데 기술자죠. 여기서 갑자기 사고가 탁 터지는 거예요. 네. 갑자기 누군가 제보를 했는지 뭘 했는지 막 사람들이 잡으러 오는 거야. 네. 그래서 들통난 거지. 그래서 막 도망가죠. 막 돌아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박신양이 그래 죽잖아요. 그렇죠. 예. 박신이 죽는 장면 처음에 나오죠. 예, 그죠? 맨 처음에 터널 속으로 막 경찰한테 쫓기다가 터널 속으로 딱 들어갔는데 나올 때 약간 실신한 것처럼 터널에서 실신한 상태로 운전 나오다가 이렇게 난간을 들이받고 탁
떨어져서 차가 폭파돼 버리죠. 폭파돼 차가. 버리죠. 예. 그래서 박신양이 죽고 나서 경찰들이 이제 그걸 수사를 해 나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좀 여러분들 그 80년대 영화 중에 가면의 정사라고 기억나요? 제목은 아는데. 가면의 정사라고 완전 반전 영화. 그게 가면의 정사인가요? 가면 속의 정사인가? 가면 속의 아리아는 다른 영화고요. 가면 위험한 정사 아니에요? 위험한 정사는 또 다른 영화고 가면의 정사는 정사 아니에요? 정사? 톰 베인저 나오는 반전 영화 있어요. 아, 예. 그것도 사실 아까 내가 뭐 영화도 몇 개 했는데 그 영화가 그게 교통사고 나서 얼굴이 되는데 얼굴 성형수술해가지고 사람을 바꾸는 거 뭐 이런 거야. 톰 베인저 나오는 거 있어요? 본 거 같네요. 그거 옛날에 엄청 반전 영화의 대명사였어요.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이번에 리스트 만들려고 네. 가면의 정서를 겨우 찾아가지고 봤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11위에도 들까 말까가 된 영화 됐더군요. 그때는 깜짝 놀랐는데. 확실히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반전 영화는 빛이 바래. 그렇죠. 이게 알곡과 쭉정이가 쭉 분리가 됩니다.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박신양이 죽은 척을 한 거죠. 근데 그 갑자기 그걸 조사하다 보니까 이 박신양의 친척이 형이 하나 딱 있는 걸로 나오는 거죠. 네. 근데 형이 딱 와서 보니까 이게 되게 동생은 멀쩡해? 완전 양아치인데 이게 멀쩡한 그냥 책방하는 예. 형이야. 책방하고 책도 낸 소설가고. 소설가고. 예. 그래서 반장이 되게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다 종합해 보면 결국은 뭐냐면 박신양이 형 노릇을 하면서 남들한테 다 복수한다. 네, 이게 그런 내용이죠. 동생이었던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죽지 않았다. 그게 이제 중요한 모티브는 원래 이제 박신양의 형이 이 김 선생한테 속아가지고 예. 사기를 당해서 예. 투자 사기를 해서 재산을 다 날리고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자살을 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복수하는 맞아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반전이자 모티브입니다. 예. 거기에 그 5명이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지. 옛날에 4년 전에 그 말하자면 사기를 했는데 주로 대상이 선생님들이고 선생님 재산 빼먹다가 무슨 선생님 영화사 같은 걸 차려서 거기서 무슨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투자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그 우리 국어 선생님 중에 한 명도 데리고 왔다고 어떤 영어 선생님이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박신양이 주인공의 형이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형은 오래 전에 죽은 거야. 예.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형의 그 납골당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그렇죠. 꽃을 탁 던지고 나오죠. 근데 그때도 말이 참 재밌어. 형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꽃 향기 좋다. 우통통. 그렇죠. 박신양 아주 전형적인 연기죠. 약간 폼생폼사. 그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여자한테 선물 주면서 오다가 주었다. 뭐 이런 거 같은 말투. 박신양이 근데 요즘 왜 박신양이 안 나오나요? 장가 갔나? 왜 안 나와? 잠깐은 별로 옛날에 인기가 같고, 없어요. 네. 인기가 없나? 이제 좀 네. 약간 옛날 같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박신양 연기도 잘하고 괜찮은데. 재작년인가? 뭐 하나 무슨 조다로인가? 하는 조다로? 동네 변호사 조다로. 이 웹툰을 드라마화 한 건데 드라마에 나오고. 예, 나왔는데 심통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신양의 연기가 약간 과장돼 있잖아요. 약간 과장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안 먹히는 것 같아요. 그 영화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또 이렇게 까고 그래? 약간 한 가지 스타일의 연기를 하는 것 같긴 하는데. 아니 나는 연기 잘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범죄의 재구성에서 물론 나는 범죄의 재구성 보고 박신양보다는 뭐 백윤식이나 네. 얼매나 이 제비 이런 사람들 연기가 참 내가 이때 영화 보고서 느낀 게 우리나라 조연들 저런 성격파 배우들 정말 잘한다. 잘하죠. 근데 그게 그 동안에는 잘 몰랐던 게 대본이 각본이 감독이 쓰면 되게 구어체고 그 현장에서도 못 바꾸고 막 감독이 찍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최동훈 감독이 좀 발군이었던 거는 이 대본이 굉장히 구어체고 우리 정말 저럴 것 같은데 뭐 이런 대사들. 심지어 나중에 타짜 할 때도 타짜에 나온 대사들을 썼지만 다 그렇게 다시 바꾸죠. 네, 윤색을 또 윤색을 했어요. 바꾸죠. 그러니까 그게 최동훈 솜씨인 거지. 그래서 그런 대사, 라인, 다이얼로그가 굉장히 훌륭했다. 그런 느낌. 물론 이게 뭐 어차피 이 사람들 뭐 범죄자들이고 그런데 뭐 내가 또 극도로 싫어하는 막 조폭 이건 또 아니잖아. 네. 이건 좀 약간 뭐랄까요. 좀 그래도 이런 도둑질, 꾼들 사기꾼들 어차피 여기 그런 데서 하잖아. 어차피 저 대기업들이 눈먼 돈 저거 갖다 쓰자. 뭐 이런 식으로 대사하죠. 그런 느낌이 있어서 물론 여기 이제 나쁜 놈들이죠. 보면 하나는 뭐 약쟁이고 하나는
여자 등쳐먹는 제비고 걔는 결국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죠. 그렇죠. 박상원, 박원상. 박원상, 한 번만 틀려봐 너. 박원상. 한 번만 틀려봐. 박상원은 저희 박상원은 여명의 네, 눈동자고요. 모래시계고요. 여명의 눈동자. 박상원은 뭐 하나? 박상원도 좀 광고 같은데도 요즘 나오고 보험 광고에서 나오시더만. 네. 아무튼 그런 재밌는 영화고 반전은 방금 스포일을 했습니다. 형의 복수를 위해서 동생이 모든 꾸민 일이다. 그건 나중에 부동산 사기 치고 해가지고 모든 게 다 계획대로 그러니까 그쵸. 박신양한테 한번 당하고 이제 백윤식이 눈치를 깐 거죠. 수술당했다. 내가 수술당했다. 그래서 역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백윤식도 네. 만만치 않으니까 네. 이마룡 야, 내가 그래도 이 바닥에서 네. 나의 명성 있고 짬밥이 있는데 그래서 이마룡 이제 떴다방 이 사람을 딱 꼬셔가지고 나 좀 도와줘. 수술 한번 하자. 그렇죠. 네, 딱 그러고 이제 들어간 거죠. 투기에서 근데 박신양이 그것까지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제 되치기를. 그리고 염정아는 이제 백윤식의 그 뭐랄까요, 뭐 저기 꾸벅? 가정부 겸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예. 한 집에 동거하는 여잔데 염정아도 사실은 이 김 선생 사람인데 약간 반하죠. 그렇죠. 박신양한테도 반하고 박신양 형한테도 반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동일 인물인 거지. 근데 염정아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박신양의 복수 리스트에 염정아는 없었던 거죠. 처음에 시당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네. 부수적인 적이었는데 마지막에 또 약간 반전도 있어요. 염정아의 반전. 그렇죠. 네. 염정아는 오히려 박신양한테 보험금을 해먹으려고 사기치러 왔다가 또 이렇게 말리는 겁니다. 그 정도 귀여운 반전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요. 나는 또 마지막 씬도 되게 깔끔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의 결말이나 해피엔딩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또 사기를 치는 거죠. 그렇죠. 나레이션과 함께.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 이거. 그래서 염정아랑 박신양이 또 사기를 치는 이 두 사람이 이제 또 팀이 돼서 그렇죠. 새로운 사기 이제에 들어간 거죠. 그렇게 사기치면 누구든 당하지 않겠어요? 아유, 진짜로? 근데 거기 나레이션 나오잖아. 사람은 자기가 지금 믿고 염정아가 믿고 싶어하는 걸 나레이션 믿는다. 하죠. 예. 사기치는 게 굉장히 쉽다. 사람들은 다 욕망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된다. 그쵸. 뭐 이런 뭘 대사를 아는지 하죠. 뭘 두려워하는지 그쵸. 두 가지만. 진웅이가 좀 알아온 것 같은데. 그렇죠. 싸운 것 맞습니다. 같은데. 염정아의 마지막 대사. 사기는 테크닉이 아니다. 심리전이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두려워하는지만 알면 게임 끝이다. 이러면서 영화 끝나요. 빠빠빠빰빠빰빠. 미성형외과에서 수사반장 미성형외과에서 당해요 한 놈이. 그 당하는 사람이 정말 성형외과 원장처럼 생겼더라. 그러니까요. 아니 그 사람은 보석상이지. 응. 당한 사람은 미성형외과에서 그치. 보석하려고 성형외과 했던 의사인 것처럼 의사인 것처럼 박신양이 네, 박신양 행동을 하고. 아 그렇군요. 네. 박신양이 성형외과 의사군요. 나는 여기에 많은 그 당시에 사회상이 담겨 있었다고 봐요. 그게 2000 몇 년이라고요? 그러니 2004년 3년. 한국은행이 결국은 IMF 이 관련으로부터 이 은행 자체도 뭔가 사람들에게 돈을 빼먹는 그런 곳으로 표현한 것과 한국은행 전체를 두 번째는 이 떴다방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도 막 보여주고 사기를 칠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어떤 상황에서 사기가 되는지를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경각심을 일으켜주는 어떤 샘플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스터디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죠? 이 뭐 이렇게 디테일들이 이 스터디를 많이 하거나 뭐 인터뷰를 많이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 내가 이제 계속 대사 얘기를 하는데 네. 은어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해. 근데 뭐 마치 완전 비속어는 아니죠. 비속어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해는 다 가. 예.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다음에 나는 이 영화를 못 봤으니까 네. 많이 쓰고 다녀서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 영화에 나오는 대사들이 대사들이요? 막 네. 많이 들렸던 것 같아. 평상시에도 많이 쓰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아까 이제 오샤킴도 얘기했지만 이 최동원 감독이 이 대사에 대한 게 진짜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범죄 재구성 보니까 저렇게 되게 재밌는 대사들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타짜에서도 대사들이 온통 기억에 남잖아요. 그렇죠. 네. 대사가 되게 중요한 정말 거야. 야, 그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이 감독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한두 아니죠. 뭐. 너 어떻게 가? 막 이러고. 그건 원래 타짜에 있나 그렇죠. 그게 그 대사가? 그건 잘 모르겠어. 시작부터 장난질이냐. 예림이 내 손모가지를 건드. 야 잠깐만 우리 지금 타짜가 아니고 범죄 재구성. 그래요? 따라단 따라단. 아, 근데 암살에서도 난 되게 재밌었던 대사 그런 거예요. 이렇게 운동 뭐 하시오? 테니스. 테니스 피똥 싸지 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다. 하여튼 맛있는 말들이 막 많아요. 많이 감명을 받은 김 PD의 코멘트였고요. 네. 그렇죠. 여기서 보면은 그 뭐 습습후후 뭐 이러는 이런 대사도 있잖아. 뭐 그렇죠. 그 운동할 때. 운동할 때. 박신양이 염정아 꼬실 때 네. 막 그런 것도 하고 뭐 그렇죠. 그 재치 만점의 그 대사들. 근데 방금 김 PD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사실 범죄 용어들 우리가 압니까? 모르죠. 사기 용어들. 사실 이런 말을 쓸지 안 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약간 저건 영화 배우들은 뭐 섭외했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털 도둑놈들은 다 모았어 이 말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반발자국 앞서가 있는 감독의 감각. 그 네. 감각이 아주 발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중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날에 또 기억나요? 야 오늘은 술 먹지 마라. 내일 월급 날이니까. 아 맞아. 그런 것도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아 내일 벌어지겠구나. 내일 사건을 이제 벌이는 날인데 그걸 월급날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정말 사기꾼들이 그런 말을 내가 봤을 때는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범죄 영화고 그렇게 해서 감독의 어떤 작품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뭐 조직 폭력배들이 막 조폭들이 나와서 욕을 하고 막 무서운 말을 하고 이런 거가 아니고 이런 건 사실 귀엽고 재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사실 뭐 도둑들 전우치 이런 데서 했던 암살 뭐 이렇게 시대로 오가면서 약간 한국 스타일의 네. 이런 하이스트 영화들의 아주 뭐 일가를 이룬 것 같습니다. 최동원 감독이 기대가 굉장히 되고 다음 작품도 우리가 아까 약간 도둑들을 약간 좀 기대 이하였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도둑들이 사실 제일 많이 관객이 든 영화잖아요. 그쵸, 이 많이 영화들 들었어요. 중에서 암살이랑 도둑들이 10,000명 관객을 영화를 2편이나 만든 감독이에요. 최동원 영화 지금 5개밖에 안 했는데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난 도둑들에서 제일 맛있는 대사는 전지현이 하는 대사였어. 또 뭐였냐면 그 말들이 기억이 나니까. 콜라. 전지현이 나중에 그 혼자 탈출하잖아. 탈출해서 그 보석을 딱 들고 그 맞아 앰뷸런스에서 수원 싸매고 딱 한 얘기에서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뭐 이러면서 그 잡혀갔던 그리고 죽었던 그 누나랑 동생이랑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을 확 흘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 그게 되게 맛있는 장면이죠. 네, 맛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기억이 나긴 하네요. 저 이 영화에서 그 박신양의 연기 중에 이 형으로 살아가다가 이 중간중간 이제 뒤로 갈수록 좀 답답함이 느껴지잖아요. 이게 이렇게 그냥 내 성격 이거 못 드러내고 내 말투 못 드러내고 이렇게 사는 게 답답한 것처럼 그 담뱃불 그 장면은 약간 소름이 끼쳐갖고 담뱃불 예 이렇게 밖으로 이제 염정아랑 식사하는 자리에서 잠깐 답답했는지 이제 밖으로 나오다가 어떤 커플과 부딪힙니다. 그거. 네, 그 여자랑 남자가 백도빈이야. 그쵸. 딱 부딪혀요. 백도빈 그 백윤식 아들. 그렇죠. 그래? 그리고 딱 부딪혀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러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여자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는 거죠. 미안하면 다요? 그랬더니 자기 여자친구랑 갑자기 표정이 확 바뀝니다. 그러더니 그 남자가 물고 있는 담배 물고 있는 담배를 확 뺏어요. 근데 자기 입에 딱 꽂고 라이터를 뺏어갖고 딱 붙이더니 결혼할 거냐? 맞아. 저 그때 깜짝 놀라. 그러더니 결혼해라. 저 여자가 널 살렸다. 여기서 가거든요. 와, 저는 그때 약간 소름이 그냥 저라도 무서워서. 근데 그 다 세 마디잖아. 그쵸. 그게 전혀 관련 없어 이 얘기 이 상황하고 관련 없어. 그쵸. 근데 다 이해가잖아. 기억에 딱 남고 그리고 그게 입에 착 붙어. 그래서 내가 박신양 연기가 좋다고 한 게 사실 그 박신양이 구현을 한 거거든. 그 대사고 뭐고 시나리오고 뭐고. 각본이 좋았던 거 아니에요? 지두개가 해도 잘했을 것 같긴 한데 거기에 그 이 어눌한 형과 이 양아치 동생 역을 둘 다 하면서 약간의 얼굴에 이제 뭐 붙이고 뭐 마우스피스 같은 거 끼고 했지만 그 연기를 다 잘해낸 것 같아요. 난 뭐 박신양 최고의 작품이라고 봅니다. 영화가. 편지 아니고요? 편지도 있었구나. 편지 아니고요. 그건 약간 한국의 500이라서 뭐 아니군요. 그 한 가지는 아까 이제 작업 과정을 얘기를 하니까
나는 이 시나리오가 다 완성된 상태에서 슛이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다는 나도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그 자리에서 감독이 그러니까 감독이 했었죠. 그 배우에게 서로 상의하면서 그러니까 내용은 이런 거야? 혹은 뭐 즉흥적인 어떤 애드립도 끌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을까. 그래도 신인 감독이 다 썼죠. 다 썼는데 참 데뷔작 하는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완성하지 않고 투자를 받을 수 있겠으며. 그럼요. 다 있는데. 다 있는데 이제 임프로바이즈는 할 수는 있었겠죠.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내가 뭐 곡을 써가지고 가수한테 노래를 가르칠 때 그 자리에서 많이 바꿔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좋겠네. 바로바로 바꾸는 게 그러니까 수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임프로바이즈라는 말이죠. 그거가 용이하죠. 근데 이제 작가가 따로 있으면 어떤 작가들은 1.1억도 못 건들게 하는 작가들이 있거든. 헐리우드 작가들 중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되니까 그게 구어체가 나오는 거야. 우리가 절대 평상시에는 글로는 써도 말로는 안 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아까 저기 제3공학에 나왔던 그 말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야 자네 뭐뭐 했나? 뭐 이러지 않잖아요. 누가 우리가 그런 말 씁니까 지금? 안 써요. 근데 TV에서는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많이 그러죠. 그랬어. 뭐 이런 말. 그 감독이 대본을 쓰는 게 그래서 좋은 점도 있지만 그래서 나쁜 점도 있죠. 감독이 그냥 해버리면 그걸 확정이니까 영화가 나중에 왜 저렇게 대사를 저렇게 했을까 이런 거 있는 거죠. 근데 최동원 감독은 거기에서 좀 자유롭다라는 얘기죠. 능력이죠. 뭐. 재능이 있는 거죠. 예. 자유롭다기보다는 약간 배우들한테 이렇게 또 맡긴 것 같은 느낌들이 좀 있었어요. 중간에 그 이문식 씨가 이렇게 그 휘발유가 했던 그 대사를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도 너무 웃겨. 카드 치다가 사기 당하잖아요. 휘발유가. 이문식 왜 에이스가 5장이요? 아까 그 에이스 한 장 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 멈춰 아무도 건드리지 마 뭐 이러면서 근데 그거를 이문식이 나왔고 밖에서 얘기하는 그 대사도 너무 웃겼어갖고 그렇지. 예,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들한테 이렇게 배우의 스타일에 맞게 좀 이렇게 좀 맡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구로동 샤론 스톤 어땠어요? 아 사실 근데 너무 난 말랐어. 염정아가 주연상 받았다고요? 네, 청룡영화제에서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의 염정아의 모습하고 다른 시점이라서 춘선일지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 많이 본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해요. 염정아 여기서 뭐 어떻게 스테레오 타입이죠. 그 뭐 우리가 무슨 범죄 코믹 범죄물에 나오는 그런 전형적인 여성인데 뭐 여기서는 뭐 아주 염정아가 좀 귀엽죠. 좀 귀엽고. 귀엽잖아요. 그 왜 이렇게 이제 박시장이랑 첫날 밤을 이제 같이 자고 나서 다음 날 그 시체를 보고 냉장고에 붙어 있는 그 시체를 보고 이게 동일 인물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고 나서 혼자 미친년처럼 막 소리 지르면서 남산에서 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렇죠. 예, 막 소리 지르고 사람 운동하던 사람들 깜짝 놀래가지고 막 이제 저 고등학생 때 시비 거는 거. 야 담배 피는 거 잡아. 맞아. 완전 히스테리 막 부리는 장면 있잖아요. 그런 장면 좀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예쁘려고 하지 않고 이 배우가. 그러다가 이제 김 선생이랑 네. 만나가지고 네. 그렇죠. 예. 김 선생이 이제 약간 땅 사라고 좀 부추기라고 이제 되치게 하려고 이런 장면 나오죠. 아 또 생각나는 대사가 하나 있네요. 그 경찰이 제보한 목소리가 그리고 이 사기 사건에 계속 연관돼 있는 여자의 목소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염정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당사자들을 다 모아놓고 염정아를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염정아한테 자 얘기해보라고 읽어보라고 그러면서 이 목소리 맞냐고 이제 테스트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아닌데 그러니까 염정아가 아 봐요 그러면서 확 일어나면서 혹시 나 좋아해요? 그러면서 나가잖아요. 천호진한테 네. 그런 장면들에서 그러니까 뭐 대사도 재밌는 대사지만 염정아 연기가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오션스 11보다 범죄 재구성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우리 말로 그렇죠. 우리 정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한마디를 해도 그게 탁 와닿잖아. 그리고 아까 최 과장의 로케이션 얘기했는데 이게 뭐 특별히 제작비가 뭐 엄청 들였다라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동네 옥상 뭐 정비소 이 고물상 정크야드 이런 데서 다 찍었더라고요. 그런서 오히려 나는 더 좀 친근하면서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상업적인 그냥 범죄물, 코믹 범죄물인데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졌던 느낌이 안 들고 약간 그 배경 자체로는 우묵뱀이의 사랑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 저는.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같은. 그러니까 그 그렇죠. 배경은 그 이야기는 그렇지 않지만 데뷔작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나중에 뭐 도둑들에서 보면 이런 것도 다 매끄러워졌잖아요. 매끄러워지고 훨씬 더 해외 로케 뭐 전우치 봐도 장난 그렇죠, 아니잖아요. 전우치. 미술이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전우치랑 조선 명탐점 이런 명탐점이요? 담점? 명탐점 이런 넌 안 틀릴 줄 알았냐? 그런 거는 좀 계속 시리즈가 조선 명탐점 이번에 나왔어요. 나온다고 나왔어요. 그거 아주 김명민 오달수는 셜록과 왓슨처럼 붙어서 딱 된 것 같아요. 뭔가 난 되게 고무적이라고 봐요. 이게 사극이고 우리가 사극에서 막 왕이랑 영의정 이런 거 안 나오고 서민들 얘기를 한다는 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좀 최동훈 감독은 앞으로 또 이런 하이스트 영화도 좋고 혹시 또 모르죠. 갑자기 또 이 지금쯤이면 뭐 멜로를 하나 한다든가 뭐, SF를 한다든가. SF를 한다든가. 근데 안 하던 거 하면 안 된다. 하던 거 해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알폰소 쿠아론이 그래비티 만들었을 때 네. 그런 영화 나올 줄 어떻게 알았어? 쿠아론. 네, 하여튼 최씨라 자랑스럽고요. 누구요? 아, 그래요? 최씨라 자랑스럽고요. 최시라? 왜? 최씨라서. 최씨 아 최시라고. 별개다. 최순실은 어떻게 할게요? 자랑스럽지 왜? 그건 죄송하고요. 아 네. 이 영화는 좀 뭐랄까요? 왜 이제 봤을까라는 생각도 아까는 들었어요. 근데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웬일로 영화를 보고 왔어? 김 PD가. 그걸 어쩌다 봤어요? 아 이게 우리나라 영화라서 봤구나. 그렇죠. 일단 저는 또 중간에 제가 그러고 보니까 박신양 씨의 연기가 저는 재밌었나 봐요. 잘한다니까 왜 자꾸 쉼없이 대사를 막 확 날려 되게 능청스럽게 이렇게 약간 바람기 있는 듯 보이면서 염정아를 이렇게 꼬시는 장면에 대사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와인병들이 쫙 있어요. 그치 그래서 그 장면이 있어. 와인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아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접근하면서 스킨십을 하는 장면에 대사가 있어요. 예, 침대 누울 때. 뭐 와인 드실래요? 뭐 그랬더니 와인? 우린 또 와인 좋아하지. 와인은 온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귀가 차지. 자 이런데 차다고 하면서 귀를 막 만져요. 그러다 이런데 또 살짝 뜨뜻하고 하면서 볼을 만져요. 이런데 좀 더 뜨뜻해요 하면서 목을 만져요. 그러면서 뭐 이런 데는 얘기할 것도 없고 하면서 허리와 엉덩이 쪽으로 이렇게 만집니다. 이 미투 상황 아니야 이거 이러면.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제 그 전이 더 재밌어. 뭐냐면 칠레에서는 없네. 그쵸. 그러더니 와, 사람들 프랑스 와인 찬데 프랑스 그때 저 독일하고 침공당해갖고 그때 포도나무 다 주고 막 그렇죠.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해. 포도가 사람들 프랑스 와인 좋아하는데 프랑스 와인 있고 별것도 아니고. 다 사기야. 칠레는 그대로거든.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막 나오는 거야. 막 입에서 나오는데 그럴듯해. 그거 다 거짓말인데. 이게 또 사기꾼들의 특징이겠구나. 사기꾼 보이스피싱 이런 거 조심하고요. 뭐 염정아도 사기꾼인데 뭐 그러면서 이거 순 사기꾼 아니야 이러는데 뭐 서로 사기꾼끼리. 알면서 막 속고 이런 것도 있어요 서로. 예, 아무튼 한국의 스티븐 소더버그 최동훈 감독의 범죄의 재구성. 참 이게 범죄의 재구성이 데뷔작이잖아요. 제일 최근작이 암살인가요? 근데 계속 나왔던 배우가 있나요? 이 모든 영화에 최동훈 감독이. 김윤석은 사실 이때는 우리가 존재감 없어도 몰랐고 이 다음에 나온 타짜에서 정말 늦깎이 혜성처럼 늦게 떨어지는 혜성은 뭐라 그러나요? 개개일식인가? 아무튼 늦게 떨어지는 혜성이요? 예, 하여튼 굉장히 늦음하게 사실 스타로 그렇죠. 김윤석 씨가 그렇게 해서 데뷔가 아니고 참 뭐랄까요? 제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전우치인데 사실 전우치는 또 다른 라인업으로 쭉 갔어요. 김윤석 나왔잖아. 김윤석 나오고. 김윤석이 그리고 저기서도 도둑들에도 나왔고. 김윤석이 네. 나왔고. 암살에 안 나왔네. 예. 암살이 안 나왔구나. 좀 바꿔보고 싶었나 봐요. 김윤석이 또 너무 커서 그랬을 수도 있나요? 근데 암살이랑 그때 비슷한 시대극들이 같이 좀 나왔잖아요. 같이 나왔죠. 밀정, 그쵸. 암살. 왜 그때 좀 뭐랄까요? 일제 시대 우리 그 박열. 강점기를 배경으로 했던 영화들 나오잖아요. 뭐 그 동주, 뭐 박열,
뭐 밀정이나 암살이랑 경우는 좀 다르지만 그런 영화들 저는 왠지 좀 끌리는 것 같아요. 아, 일제 시대. 고시대를 우리가 조망하는 거. 그건 사실 우리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그 시대는 또 알려진 정보가 또 그렇게 많지 않죠. 그렇죠. 그 그래서- 묻힌 것도 있고 뭐. 그래서 나는 좀 아쉬운 거는 군함도 같은 영화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잘 못 봤어요. 보고 나서 얘기해야 되긴 하지만 보고 나서 얘기해. 작년에 나왔죠 군함도는. 네. 그런 일련의 영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나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그 뭐 최근작이지만 암살을 보고 김원봉의 존재를 알았거든요. 김원봉. 김원봉. 예, 진짜 모르고 약산 있던. 김원봉. 예. 나는 박열을 보고 박열의 존재를 알았어. 박열도 마찬가지고. 어. 와, 박열 저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뭐 찾아봤어 나. 나 약간 근데 그 사람 뭐지? 좀 다른 얘기하자면 네. 내가 잘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부인은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죽게 하고 자기는 끝까지 살았단 말이야. 이렇게 약간 좀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그 시기를 조망하는 거가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항일 투쟁, 독립 투사들 얘기들 우리가 뭐 전에 뭐 너무 클리셰처럼 아는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이렇게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회가 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좀 부조리와 모순 덩어리가 계속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오고 있는 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친일 세력이 청산이 잘 안 된 거. 그러니까 그 시절을 조망하면 그 친일 세력들 그 자손들이 다 지금 버젓이 살아 있어요. 이렇게 조사하면 다 나오고 그 인명사전 만들고 했잖아. 근데 그걸 까발리기 싫어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만 같아. 그냥 느낌적으로다가. 근데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다시 조망을 하는 거가 난 동주 이런 영화 되게 좋더라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흥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 영화가 이렇게 자극적인 건 아니고 또 흑백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영화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영화들 나오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좀 뭐랄까 좀 우리가 역사 의식을 좀 바로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좀 뭐 박열 그 영화 보고 알았대잖아. 나도 그래 나도 그랬거든. 예, 최동원 감독이 다시 한번 그러면 메가폰을 잡고. 암살 같은 영화. 저는 진짜 재밌어서 온몸에 막 꼬이는 그런 영화 한번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코미디. 타짜. 아니 뭐든 아무튼 보면서 와막 뭐 몸이 재밌어가지고 막 뭐 그치거리고 나올 것 막, 같아요. 뭐 아직 40대고 어떤 기대가 되고 이런 참 사실 재밌고 이런데 흥행도 되고 영화도 볼만하고 그렇죠. 이런 사람 많이 없거든요. 손에 꼽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국의 스티븐 소더버그뿐만 아니고 한국의 스티븐 스필버그도 돼줬으면 좋겠다. 그 말은 좀 저도 동감이 되네요. 이렇게 재미있는 시츄에이션을 이렇게 딱 반짝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영화는 이런 재미가 있어야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하여튼 반전 영화에 꼈군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범죄 영화 이런 거 혹시 끼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9위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반전이 음. 끝에 충격적으로 나온 게 아니고 약간 이제 영화를 보면서 상상할 수 있는 그런데 꽤 묵직한 반전? 꽤 충격적인 반전이었죠. 네. 형의 복수를 하는 동생의. 근데 얘는 진짜 그런 감옥 안에서 이 복수만 계획했던 거 아니야, 그냥. 주장창 어디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막 그렇죠. 엄청 생각하고 근데 결국은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도 자살했다는 국어 선생님의 아버지 부모가 성형외과인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 땅도 그 관련 있는 사람 땅을 팔아준 거야 결국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손 안 대고 코 풀어주는 그 사기 행각을 통해서. 그렇죠. 내가 보기엔 사기 천재야. 그때 그거 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넘어가려고 했더니 뭘 또 나중에 해봐. 소리를 끄지 못하고 그래 그때 나는. 그놈들이 유아 엔터테인먼트라고 열어서 투자 사기를 쳤어. 가장 큰 피해자가 둘인데 하는 대사가 있어요. 네, 넘어가요. 안 들려. 넘어가요. 음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여하튼 재밌는 반전 영화이기도 하면서 재밌는 말들이 막 넘쳐나는 영화이기도 하면서 범죄 영화이기도 한 범죄의 재구성이었고요. 재구성은 왜 재구성이에요? 처음에 일어난 사건을 재구성했잖아. 왜 이렇게 생겼는지. 형 지금 제 볼펜에 찔린 것 같은데.